자, 반갑습니다. 생명과학사 이석주입니다. 오늘 날짜는 2021년 11월 10일입니다. 그러니까 수능 8회 전입니다. 네. 지금 이 영상을 보게 되실 분들은 이제 8일 뒤에 이제 수능을 보게 될 수험생들도 있을 것이고, 제 수강생들이 좀 많이 있겠죠. 제가 이제 제 수강생들한테는 이제 링크를 다 보내드릴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예비 고3들도 있을 것이고, 아무튼 그들 모두에게 이제 유익한 영상이 될 수 있게 제가 이제 해설 강의를 찍을 건데, 자, 2022학년 올해 생원 6월 모의고사 총평과 이제 해설에 대해서 찍을 거고요. 저는 일단 올해는 러셀 기술 배치 센터에 출강했었고요. 이제 내년 2022년에 러셀 영통에 추가로 제 출강을 할 예정입니다. 네, 6월 시험에 대해서 한번 총평을 해보죠. 일단 등급이 4, 5, 4, 2, 3, 7이 떴는데 난이도는 작년 수능하고 비교했을 때는 좀 쉬운 편이었죠. 근데 이제 6월 모의고사다 보니 이제 아직 학생들이 실력이 완전히 다 물이 올라오진 않아서, 그래서 등급이 약간 쉬웠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등급이 좀 생각보다는 낮은 그런 경향성을 나타내고 있고, 이 정도 난이도로 만약에 수능이 나온다면 이제 등급이 한 4, 8, 4, 4, 4.0 정도로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들이 이제 14, 16, 19, 15, 17인데 14번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얘가 이제 다인자 연관 문제인데 대문자 4개짜리 나왔죠. 난이도 이제 약간 어려운 건 노멀, 뭐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준킬러와 킬러가 이제 레벨이 이제 1에서 4로 나뉘어진다면은 여러분이 체감했을 때 체감 난이도가 14번이 3 정도, 그리고 16, 19가 2 정도, 나머지 이제 15, 17도 3 정도이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막상 사실 선생님 풀이를 들어보면 실제 난이도는 얘는 3이 맞아. 얘는 대문자 4개짜리 약간 신유형이라서 나름 어렵다고 볼 수 있어. 근데 16번도 2 정도 되고, 근데 이제 19번 있지, 요거는 그 동형 접합과 이형 접합의 차이만 잘 파악하고 있으면 금방 풀 수 있거든. 거의 1분 만에 풀 수 있거든. 그래서 1이고, 15번도 이게 오답률은 1등인데 내 풀이로 풀면 1분도 안 걸려서 풀 수 있어. 실제 난이도는 1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가장 어려운 게 이제 17번이었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가계도는 좀 많이 풀어봐서 체감 난이도는 3 정도고, 이제 실제 난이도는 3.5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 14, 15, 16, 17, 19에 대해서 풀이를 이제 할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14번부터 가겠습니다. 일단 오답률은 EBS 사이트에서 가져왔고요. 이 예상되는 오답률이 63%라고 뜨고 있어요. 자, 문제 읽겠습니다. 가는 서로 다른 상염색체에 있는 새쌍의 대면자 A, B, D에 의해 결정되며 A랑 B가 7번 염색체에 있다. 이게 연관되어 있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이제 다에서는 대문자 개수로 표현이 결정나는데 P랑 Q 사이에서 애가 태어날 때 표현형이 최대 5가지고, 그 애가 표현형이 부모랑 같은 확률이 8분의 3이고, 그리고 동그라미 A의 유전자형이 라지, B, 솔 B, 라지 D 1 확률이 8분의 1이래. 자, 일단 저 맨 밑에 유전자형이 애가 태어나려면은 부모가 A가 연관돼 있다고 그랬지? 이쪽 부모를 P로 할게, 이쪽 부모를 Q로 하고. 일단 맨 밑에 애가 태어나면 라지랑 라지 B가 연관된 채로 내려갈 수 있어야 되니까 한쪽 부모에 라지 B 배치하고 다른 쪽 부모에 이제 라지 스몰 B를 배치합시다. 그 다음에 라지 D는 적어도 하나씩 갖고 있어야 되죠. 자, 이때 부모의 대문자 개수로서 절대 불가능한 것이, Q가 스몰 B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문자 6개는 절대 안 돼요. P랑 Q 말이야. 이거 대문자 6개 절대 안 돼. 그리고 대문자 5개도 절대 안 돼. 왜냐면은 대문자 5개가 되면은 생식세포로 대문자 2개 또는 3개만 줄 수 있거든. 그러니까 2랑 3하고 만나면 4, 5, 6이 되잖아. 그러니까 표현형이 5개가 안 나온단 말이지. 그래서 안 되고,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이 문제를 접하기 전에는 늘상 풀어왔던 게 대문자 3개짜리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서 대문자 3개짜리 사람을 의심해볼게 한번. 자, 그러면 여기가 배치가 어떻게 돼요? 저쪽으로 스몰 A, 스몰 B, 스몰 D가 돼요.
여기는 이제 방법이 두 가지가 있겠죠. 여기 라지 D가 됐을 때 여기 스몰 A, 스몰 B. 자, 일단 요거부터 해보자. 대문자 개수가 지금 어떻게 되면 여기 2, 0, 1, 0이야. 이게 1, 0, 1, 1이 되거든. 이게 따지고 보면은 표현형 5가지는 나와. 근데 요 8분의 3이 안 나오거든. 어떻게 안 나오는지 한번 보여줄게. 얘가 있잖아. 생식세포를 만들 때 대문자 개수가 1, 2, 3, 4 중에 하나잖아. 1, 2, 아니지. 0, 1, 2, 3 중에 하나지. 0, 1, 2, 3 중에 하나야. 가까이 확률은 4분의 1이고. 얘는 어때? 얘는 생식세포 만들 때 대문자 개수가 1 또는 2죠. 자, 근데 얘는 2분의 1, 2분의 1이죠. 근데 부모랑 똑같으려면 지금 대문자 3개를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연결이 돼야 되니? 이렇게 연결돼야 돼. 근데 얘가 4분의 2분의 1이니까 8분의 1. 얘가 4분의 2분의 1이니까 또 8분의 1. 그러니까 8분의 1 8분의 1 돼서 8분의 2가 돼서 8분의 3이 안 돼요. 이건 틀렸고. 또 여기가 스몰 d가 된다고 해서 뭐 달라질 건 없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뭐 여기가 0이 되고 여기가 1이 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어. 똑같아. 그러니까 대문자 3개는 아니라는 것을 금방 찾을 수 있어. 아, 그럼 이 문제 대문자 4개짜리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고, 자, 대문자 4개짜리가 됐을 때 이제 방법이 또 이제 P에서, 아니 일단 Q부터 봅시다. Q에서 있잖아. Q가 대문자 4개가 되는 방법 중에 이런 방법도 있는데, 근데 111이 되면 생식세포가 대문자 2개 한 종류밖에 안 나오잖아. 근데 그러면 어떻게 5개가 태어나?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의 종류가 최대 4가지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절대 불가능하고, 이게 111은 아닐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여기가 0이 되겠죠. 그럼 여기가 2가 되겠죠. 그래서 Q의 배치는 완성이 됩니다. 라지 A, 라지 B, 그 다음에 여기가 스몰 D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생식세포가 이제, 그러니까 얘가 염색체 상의 유전자 배치가 어떻게 될까? 만약에 여기 라지 D를 배치한다면 여기 스몰 A, 스몰 B가 돼요. 이때 가능할까요? 한번 봅시다. 이게, 자, 생식세포가 대문자가 여기서 1 또는 3이 나와요. 여기서는 1, 2, 3이 나오죠? 각각의 확률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2분의 1, 2분의 1이고, 여기는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이고요. 그러면은 요 동그라미 A의 표현이 부모와 같은 확률이 8분의 3이라고 써있잖아. 부모가 대문자 4개인데 어떻게 연결돼야 되겠어? 어떻게 연결돼야 되지? 1하고 3이 연결되고 3하고 1이 연결되는데 지금 8분의 1하고 8분의 1도 하니까 8분의 2가 되잖아. 그래서 또 틀렸다고. 이거 아니야. 자, 그럼 마지막 남은 희망이 뭐야? 요걸 지우고 여기에 1을 배치해야 되지. 그러니까 자, 여기에 스몰 d가 와야 돼. 그러면 일단 자 봐봐. 여기에 1이 오는데 여기 라지 스몰 d가 올까 스몰 A 라지 B가 올까? 일단 라지 D가 태어날 확률이 4분의 1인데 그러면 라지 B 스몰 B가 태어날 확률이 2분의 1이 적용이 돼야 되거든? 그게 말이 되려면은 여기 스몰 A 라지 B 오면 안 되죠. 그럼 2분의 1 안 나와요. 라지 스몰 B가 와가지고 둘의 형태가 완전히 똑같을 때 왼쪽 뽑거나 오른쪽 뽑아서 겹치는 게 있어야 확률이 2분의 1 뜹니다. 그래서 P랑 Q 완성했고요. 각각의 형태는 따지고 보니까 P와 Q가 완전히 동일한 형태네. 그래서 생식세포의 대문자가 1, 2, 3. 자, 이 상태에서 자, 여기가 이제 확률이 똑같아요. 또 4분의 1, 2분의 1은 4분의 1이야. 그때 8분의 3이 뜨는지 확인해보자고. 8분의 3이 뜨려면은 어떻게 되지? 아니, 대문자 4개가 뜰 확률이 8분의 3이 떠야 되지? 요렇게 연결해야 되지? 16분의 4분의 16분의 1. 다 더하면 8분의 3 뜨네요. 16분의 2가 8분의 1이니까 8분의 1 더하기 4분의 1 8분의 3 뜨잖아. 맞지? 그래서 이게 맞다는 걸 확인을 했어. 자, 그러면 질문이 뭐야? 동그라미 A가 유전자형이 라지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 즉 대문자 3개인 사람과 동일한 표현을 가질 확률을 구하래. 대문자 3개인 사람하고 동일한 표현을 가지려면은 연결이 어떻게 되면 될까요? 1하고 2가 연결되고 2하고 1이 연결되면 되겠습니다. 2하고 1이 연결될 때 8분의 1이 뜨고요. 그 다음에 1하고 2가 연결돼도 8분의 1이 떠요. 그러니까 둘이 더하면 4분의 1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네, 14번 풀이는 이걸로 마치고요. 여러분 이거 혼자 이거 선생님 해설 듣고 이해했다고 넘기면 안 되고 자기 혼자 스스로 완벽하게 풀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였어요. 6편에서. 자, 15번 갑니다. 이게 오답률 순위상으로서는 1등이야. 무려 79%네. EBS 사이트에서 따오보긴 한데, 근데 어쨌든 간에, 야, 이거면 거의 뭐 찍어서 맞추는 확률 아니니? 근데 이게, 글쎄, 너희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때, 그러니까 6평을 봤던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비분리와 결실의 조합으로 체감 난이도가 상승했었나봐. 되게 좀 어려워 보였나봐. 그래서 접근을 좀 못하는 것 같아. 근데 사실 선생님 지금 이제 풀이하는 거 들어보면 1분 컷짜리거든? 되게 쉬워. 한번 들어봐봐.
자, 봅시다. 지금 있잖아요. 문제를 읽어보면요. 아버지 생식부에서 동그라미 기억이 일어났고 어머니의 생식부 형성 과정에서 동그라미 니은이 일어났어. 하나는 비블리고 하나는 결실이야. 근데 잘 들어봐. T는 H랑 R하고는 독립이야. 따로 놀아. 근데 지금 자녀가 갖는 T의 상대량이 3이야. 그러니까 T 한 개에 T 프라임 두 개야. 이게 결실로 인해서 일어날 수는 없잖아. 결실은 뭔가 일어나지. 얘는 더 얻었잖아. 그러니까 이게 비블리의 결과물이라고. 이게 비블리의 결과물이에요. 자, 그러면 H랑 R 쪽에서는 비블리가 되지 않아. 그럼 R을 받으려면은, 그러니까 H랑 R 쪽에서 뭐 결실이 되든 안 되든 했겠지? 어쨌든 봐봐. 그럼 R을 받으려면 R을 갖고 와야 돼. 엄마, 아빠 둘 다 R 프라임이니까 둘 다 한테서 R을 뽑아. 이렇게 뽑을 거야. 자, 그런데 R을 뽑는다고. 이렇게. 자, 그런데 H 프라임이 없잖아. 그러니까 아빠가 R을 줄 때 H 프라임 같이 주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결실되면 되지. 됐니? 그럼 이게 됐지. 자, 다 끝났어. 그러면 결실이 일어나는 게 정자 쪽이니까 난자 쪽에서 비블리가 일어나야 되니까 이게 언제 말이 되냐면 아빠가 T 프라임 하나 주고 엄마가 T 프라임을 동시에 준 거야. 그러니까 이거 감수 1분열 비블리의 결과물 아니겠니? 맞지? 다 했네. 자, 보기 기억에 난자 Q에는 라지 H가 있다. 그래, 난자 Q 엄마가 생식세포 만드는데 라지 H 줍니다. 맞아요. 그 다음 니은의 생식세포 형성 과정에서 염색체 비블리는 감수 2분열에서 나왔다? 아니, 지금 보다시피 감수 1분열 비블리에서 났어요. 그 다음에 디귿의 동그라미 A의 체세포 한 개당 상염색체 수가 몇 개야? 지금 얘가 있잖아. 상염색체 하나 더 왔잖아. 정상적인 것보다. 원래 정상이 44개니까 45이겠지. 그래서 43이 아니고 답은 디귿은 틀렸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막상 들어보니까 쉽죠? 자, 넘어갈게요. 16번. 칠판 지은 동안 16번 문제 좀 읽어주세요. 갑니다. 다음은 사람 P의 세포 가나다에 대한 자료이다. 유전형진 동그라미 A는 두 쌍의 대비자 HT에 의해 교체되며 A의 유전자는 동그라미 A의 유전자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염색체에 있다. 가나다는 생세포 형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중기세포이다. 가나다 중 두 개는 G형기세포 1로부터 형성되었고 나머지 한 개는 G형기세포 2로부터 형성되었대. 표는 가나다에서 대변자 기리디리의 유무를 나타냈어. 기리디리는 라지 H부터 스몰 t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거야. 자,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일단 독립이고 이 사람 몸 안에는 기억도 있었고 니은도 있었고 리을도 있었어. 근데 각각의 세포는 뭔가 유전자를 적어도 하나씩은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다들 핵상이 N입니다. 돌변이가 아닌 상황이니까 다 N인데 전부 중기니까 모든 게 다 감수 2분의 중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네. 자,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특별히 지금 대립유전자를 일단 정해야 돼. 대립유전자 나세포를 보세요. 나세포를 보면은 니은하고 리을이 공존하고 있죠. 그럼 니은하고 리을은 핵상 N에서 공존하고 있으니까 얘는 절대로 둘이서 대립유전자 관계가 될 수 없어. 대립이 아니야. 그러면 다세포를 봤을 때 역시 기억하고 리을이 공존하는 거 봐서는 얘네들이 대립이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묶여야 돼? 디귿하고 리을이 대립이라 이 소리지. 그래서 이렇게 묶이고 이렇게 묶이는데 자, 이때 또 가세포를 보세요. 가세포가 디귿하고 리을이 동시에 없습니다. 대립유전자인데 아무것도 없어. 언제 말이 돼? 성염색체 때 말이 되지. 상염색체에서 핵상 N일 때 완전히 잃어버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얘가 성에 있어. 근데 문제를 풀 때 뭐 X에 있냐 Y에 있냐 뭐 그런 거 물어보지 않아. 이 사람은 그 남자겠죠. 여자면 말이 안 되지. 보기 기니디를 볼 때 뭐 X에 있냐 Y냐 그런 거 물어보지 않아. 그러니까 사실 문제 끝까지도 못 정해. 그러면 그냥 너희가 그냥 요거 X에 있다라고 설정하고 그냥 풀면 돼. 그래도 일반성은 잃지 않아. 그리고 여기 상에 있겠지.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다고 했으니까. 자,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자, 감수 1분열 중기 상태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게 Y 염색체고 이게 X 염색체예요. 그 X 염색체 위에 리얼이라는 유전자를 갖고 있었네요. 리얼이라는 유전자를 갖고 있었어. 그 다음에 이제 기억하고 니은이 이제 쌍으로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 기억 니은이 이형접합이었던 거지. 근데 그때 이제 기억과 니은이 갈라져야 될 거 아니야. 감수 인분이 준비될 때. 그러니까 얘 가랑 다가 하나의 감수 분열에서 나왔겠네. 왜냐면은 기억하고 니은이 갈라져야 되고, 그러니까 일단 다랑 가도 나랑 갈라져야 되고, 근데 리얼도 동시에 받을 수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랑 가가 한 세포에서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지금 다 세포를 만들려면 기억하고 리을이 같은 쪽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얘가 기억, 여기가 니은. 그러면 그 방추사가 어떻게 분리시킨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제 가세포와 다세포를 쓸 수 있거든. 봐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가 Y가 되고 여기가 X가 되고 그리고 여기 상념색체 위에 유전자 배치가 어떻게 되면 여기가 니은 그 다음에 여기가 기억 그때 여기에 리을 X 위에 리을이 오네. 자, 어때? 지금 오른쪽에 선생님이 그린 세포가 다죠. 이 왼쪽에 그린 세포가 가네. 그러니까 여기가 가고 이게 다라고. 그러니까 나 세포가 하나의 다른 세포에서 유래된 세포야. 그러니까 즉 얘가 이제 로마자 E 유래라고 할 수 있지. 얘가 로마자 E 유래라고. 그럼 다 풀었네요. 끝났어. 자, 보기 기억에 P액에서 기억과 디귿을 모두 갖는 생세포 형성될 수 있다. 낚이지 마세요. 디귿은 이 사람한테 애초에 없었어. 그래서 디귿을 갖는 생세포를 만들 수가 없어. 보기가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에 가나다 핵산 당연히 같이 가나다 핵산 다 같으니까 N으로. 그다음에 로마자 1로부터 나가 형성됐다? 아니, 나는 로마자 2로부터 형성됐어. 그래서 틀렸어. 답은 2번이야. 자, 이제 넘겨보세요. 17번 가자. 17번이 이제 실질적으로는 제일 어려운 난이도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칠판 지우고 가계도에 표현형 쓰는 동안 문제를 꼼꼼하게 읽어주세요. 자, 일단 가와나에 대해서 표현형을 썼고 다에 대해서는 표현형이 맨 밑에 문장에 간단히 나와 있으니까 이건 마지막에 분석을 하고요. 좀 나중에 분석을 하고요. 그 가에 대해서 유전자를 이제 A라고 설정을 해놨죠. 그 다음에 나에 대해서 관여하는 유전자가 B라고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기억 니은 디귿이 각각 라시, B 스몰티 중에 하나래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은 1번하고 2번에 1번하고 2번을 비교했을 때 가나에 있어서 둘 다 걸린 게 1번이고 둘 다 안 걸린 게 2번이야. 둘이 표현이 다르다고. 그러면은 라제이랑 라시피는 요 1, 2번에 한 명은 있어야 되고 한 명은 없어야 돼요. 라제이도 그렇고 라시피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근데 디귿은 둘 다 공존하잖아. 그러니까 디귿이 라제이 또는 라시피가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디귿이 저절로 스몰 d가 되거든요. 그래서 디귿이 스몰 d를 결정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번이 이 기억하고 니은 이제 라지 또는 라지피가 되지 않겠습니까? 라지도 없고 라지피도 없으니까 소문자만 있을 때 병이 걸리는구나를 파악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가와 나는 둘 다 열성 유전병이라는 걸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스몰 a가 가 그리고 이제 스몰 b가 나죠. 자, 그 다음에 파악해야 될 것은 세 개 중에 하나만 상일 때, 두 개는 X일 때, 그럼 상에 있는 걸 빠르게 찾으면 되겠네. 그게 어디서 보여? 3번하고 6번에서 보이거든? 왜냐면 가가 열성 유병이 있으니까 3번이 스몰 A, 스몰 A가 되거든. 그때 스몰 A가 분명히 6번한테 내려왔을 텐데 얘는 병이 안 걸렸으면 라지 A, 스몰 A가 되잖아. 남자가 라지 A, 스몰 A면 상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상에 있고, 문제 조건 때문에 저절로 B랑 D가 이제 X에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사람들한테 네모 동그라미 옆에 x, y, x, x를 그릴게요. 어차피 x, mc가 연관 문제니까요. 자, 봅시다. 그래서 이제 A는 상이란 걸 깨달았고, 특별히 이제 5번, 6번이 이제 5번, 6번 사이에서 물음표가 있으니까 이 5번하고 6번은 완벽하게 유전자형을 파악할 필요가 있겠죠. 분명히 보기에서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5번 같은 경우에는 1번이 스몰 A, 스몰 A니까 이제 1번이 스몰 A를 5번한테 스몰 A 하나 주니까 얘가 근데 정상이니까 라지가 있겠지. 이건 라지 스몰 A는. 그리고 요 동그라미 A를 이용해서 기억하고 니은이 뭔지 결정할 수 있으려면은 7번이 일단 스몰 A, 스몰 A고 얘가 스몰 A를 올려줬는데 라지 A를 6번한테 줄 수 있어야 되니까 동그라미가 라지 스몰 A거든. 이거 이용하면 되겠다.
동그라미 A가 라지 A가 하나 있잖아. 그럼 얘가 라지 A가 아니라 얘가 라지 A라는 걸 알 수 있잖아. 그래서 니은이 라지 A고 그럼 저절로 동그라미 기억이 라지 B가 되겠네. 오케이? 자, 이런 상황이야. 그럼 유전자는 다 정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5번 같은 경우에는 나에 걸렸으니까 스몰 B가 되겠죠? 여기는 라지 B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D는 어때요? D가 이제 X에 있는데 뭐 1번에는 스몰 D가 하나 있고 2번에는 스몰 D 하나 있고 그럼 여기다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 스몰 D, 얘는 라지 D 스몰 D가 되겠네. 그 다음에 동그라미 A에는 스몰 D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라지 D를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이 스몰 D를 두 개 갖고 있어요. 스몰 D. 그럼 여기에 이제 아들한테 스몰 D를 내려주겠죠. 자, 근데 문제에서 또 뭐라 하냐면 마지막 문장 보세요. 3, 6, 7 중 다가 발견된 사람이 한 명뿐이래. 근데 3번하고 6번은 이미 스몰 D로 뒤덮여 있잖아. 7번이 아빠한테 라지 D 받고 엄마한테 스몰 D 받아서 라지 D 하나 있겠지. 3, 6, 7 중에 혼자 표현이 다른 사람이 7번이고 얘가 라지 D 때문에 다에 걸린다고 하면 돼. 그래서 얘가 라지 다 유전자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번에서 니은에 걸렸으니까 이 스몰 D 써주고 이거 갖고 내려오세요. 딸한테. 그럼 여기가 스몰 D가 되겠죠? 그 다음에 아들을 채워볼까요? 아들은 나에 안 걸렸네요. 라지 B가 있고요. 그리고 엄마를 따지기 전에 문장 그 맨 마지막에 정보를 하나 더 보자. 4와 7의 다의 표현은 서로 같다. 자, 7번이 여기 라지 D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4번이 라지 D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엄마를 결정해 줄 수 있지. 이렇게 올려주면은 2번이 라지 B를 갖게 되고 근데 5번을 보면 이제 스몰 B를 하나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물론 표를 봐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서 5번은 라지 D가 없습니다. 자, 다 결정했네요. 목이 기억 들어갑니다. 동그라미 기억은 맞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7번의 가나다의 유전자형은 모두 이형적 합성이다. 아니야. 스몰 A 때문에 틀렸어. 그 다음에 디귿의 5와 6 사이에서 애가 태어날 때 이 아이에게서 가나다 중 한 가지 형제만 발현될 확률. 어차피 스몰 D 천지이기 때문에 라지 D는 없기 때문에 다는 안 걸려. 그럼 가랑 나만 생각하면 되거든. 라지 A, 스몰 A 사이에서 라지 A 어쩌고가 태어날 확률, 즉 정상이 태어날 확률이 4분의 3이고요. 스몰 A, 즉 가에 걸릴 확률이 4분의 1이거든요. 자, 이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그 B에 걸릴 확률은요. 아빠가 라지 B를 주냐, 라지 B 존재하면 이제 정상이죠. 그 확률이 2분의 1이고요. 라지 B가 없을 확률이 이제 없으면 나에 걸리는데 그 확률이 또 2분의 1입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만 걸리려면 어떻게 연결이 돼야 돼?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돼야 되지. 하나의 대각선이 자, 요 대각선이 8분의 3이고 요 대각선이 8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8분의 3 더하기 8분의 1은 2분의 1이 되겠네. 그래서 디귿이 맞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19번으로 가겠습니다. 보시면은 자, 문제 있겠습니다. 어떤 동물종 2에는 4의 유전자인 가, 두 쌍의 대변자 라지 A와 스몰 A, 라지 B와 스몰 B에 의해 결정된다. 그림은 이 동물종의 개체 1의 세포 가와 개체 2의 세포 나 각각에 들어있는 모든 염색체를 표는 가와 나에서 대변자 기니디리 중 두 개의 DNA 상대량을 더한 값을 나타낸 것이다. 기니디리는 라지 A부터 스몰 B를 순서 없이 나타내는데 1과 2의 동그라미 가에 대한 유전자형이 하나는 완전 이형접합이고 양성잡종, 그 다음에 라지 A, 스몰 B, 스몰 P 돼 있네. 자, 근데 여기서 눈여겨볼 만한 숫자가 6이야. 자, 6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가능하니? 2 더하기 4여야지. 그러니까 2 더하기 4가 되면 4가 되려면은 여기서 A든 B든 뭔가 순종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얘가 저절로 로마자 1하고 문제에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4가 있으려면 순종이 있어야 돼서 라지 A, 스몰 A, 스몰 B, 스몰 P가 될 수밖에 없는 사실. 그리고 얘네 둘 다 6이 뜨려면 니은이 바로 스몰 P여야지.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나세포가 이제 로마자 2번이야. 얘가 로마자 2번이고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P야. 자, 그리고 지금 여기 6이 뜨려면 여기 기억하고 디귿이 각각 라지 A 또는 스몰 A여야 되겠죠? 요 세포 그림을 봤을 때 얘가 핵상이 2이고 복제된 상태니까 그러면 저절로 리을이 라지 B가 되죠. 얘가 라지 B가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기를 이제 봅니다. 어디냐면은 여기 2를 보시면은 나세포가 지금 A 하나 B 하나 갖고 있는데 2가 된다? 그게 말이 되려면은 저 빨간색 줄 그은 데가 라지 B여야 말이 되겠지. 그리고 요 디귿이
바로 라지 A여야 말이 되겠지? 그래서 2가 뜨는 거고. 그러면 나머지 애들 다 정할 수 있네. 여기가 라지 A고 기억이 스몰 A가 되잖아. 디귿이 라지 A고. 자, 그럼 동그라미 A가 몇이야? 가세포에 스몰 A 2개, 라지 A 2개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4겠지. 그 다음에 나세포에는 라지 A가 하나 있고 라지 스몰 B는 없죠. 그래서 1입니다. 그냥 다 풀었네요. 자, 보기 기억에 로마 자기가 이루면 라지 A 스몰 A 스몰 B 스몰 B니까 보기 기억 틀렸지. 니은은 4더기니까 맞고 디귿에 나의 스몰 B가 있다? 얘들아 조심해라. 이거 유전자 때문에 있다고 하면 틀린다. 나는 요거야. 요거 그림 봐야 돼. 여기 스몰 B 없어요. 핵상 N이야. 생세품 때야. 그러니까 스몰 B가 없어. 그래서 답은 2번이야. 오케이? 자, 문제 풀이는 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은 이제 제가 이제 좀 약간 유전에서 이제 뭐 스킬을 구사를 하되 그 스킬을 막 여러분들한테 막 암기를 시키진 않았었죠. 저는 이제 유전이라는 것이 뭐 이건 당연히 다 누구나 동의할 거예요. 순간 판단력과 두뇌전 그리고 계산력인데 저는 유전은 암기가 있긴 있는데 그걸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과도한 도구 사용은 오히려 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작년 수능에서 좀 드러났었죠. 신유형이 나오면서. 그래서 결국 기본기에 충실해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기본기라는 게 기초적인 실력이라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이 기본기에는 당연히 어려운 스킬도 포함돼요. 근데 그거를 막 뭔가 공식화시켜서 암기하는 건 좀 그건 방법상 틀리지 않나 싶어. 왜냐면은 나는 그걸 이제 생명과학 원을 문제를 푸는 거를 나는 그냥 한국말 하는 거에 비유를 하거든. 내가 지금 뭐 말을 하거나 아니면 너희랑 나랑 대화를 할 때 우리가 무슨 막 암기를 해서 막 대화를 하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냥 저절로 물 흘러가듯이 나오잖아. 그리고 수능 시험장에 가면 안타깝게도 신유형이 나올 거예요. 신유형은 예전에 보지 못했던 스타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못 풀까? 풀 수 있어. 야, 우리가 한국말 할 때 새로운 사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하고 걔가 한국 사람이기만 하면 한 번도 보지 못했더라도 말할 수 있잖아. 물론 대화 방식이 조금 달라지겠지.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니까. 그런 것처럼 생명과학도 똑같아. 한국말 하는 것처럼. 결국 체화시키는 거야.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스킬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 스킬이 내 몸에 녹아있는 거지. 그래서 적재적소에 저절로 유창하게 나오는. 그렇게 나는 공부를 시켰고 이 영상을 보시는 예비 고3들도 저는 그렇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수능이 8일 남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이제 곧 수능을 볼 11월 18일 날 수능을 보실 수험생들은 정말 여태까지 많이 수고했고 좀만 더 수고해주고 그래서 원하는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응원할게요. 여러분 꼭 수능 잘 보실 겁니다. 네. 자, 화이팅 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